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제가 새벽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폭락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들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 그러면 충격과 공포, 허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3대 지수가 5% 폭락하는 거는 정말 금융위기 때 또는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그런 급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를 통한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최악의 혼돈의 날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케이오스, 혼돈의 상태다. 그리고 S&P 500에 지금 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폭격을 맞은 것처럼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 전반이 패닉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투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민감주냐, 경기 방어주냐 이런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환율과 유가, 금값까지 다 하락하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업종까지 동반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서 세계 증시라든지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예외 없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미국의 M7 관련 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 모건을 비롯한 투자은행들이 지금 그 글로벌 경제 침체 확률을 40%에서 60%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UBS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의 투자 등급을 어트랙티브에서 뉴트럴로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연말 S&P 500의 목표치도 6,400에서 5,800까지도 낮추고 있어서 정말 관세로 인한 이 급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참 관세가 언제까지 주식시장을 이렇게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 수 있을까? 참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세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미증시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상호 관세가 발효됨에 따라서 중국을 필두로 이 보복 관세라는 칼을 빼들고 있는 국가도 그런데 적지 않습니다. 주요국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자세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금 중국이 좀 전에 브리핑 해주신 대로 34% 동일하게 관세를 매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50%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재밌는 게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 연준에다가 금을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그 1,200톤도 이제 찾아가겠다. 미국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동맹이나 우방국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그러니까 GDP나 연간 교역량으로 따진다 그러면 세계 5위 정도에 해당되는 한 주가요. 네. 세계 5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는 트럼프의 관세, 상호 관세를 하지 않고 우리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주말에 보니까 미국 내 전역에서 1,400곳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나서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1,400여 곳이 참여했던 시위 이름이 또 핸즈프리라고 네. 하더라고요. 손을 떼라 네, 이런 네. 의미인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참 강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스탠스를 약간은 바꿔줘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상호 관세가 주가의 하락으로 보나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 보나 미국 입장에서는 참 안 좋은 일인데 이걸 좀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동맹이나 우방에서 하는 방법은 영향력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우선은 뭐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내각에서 발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재무장관, 그다음에 국가효율부 수장,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유럽에서 발언을 한번 했었죠. 네. 면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연준의 의장이 파월인데 파월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죠. 금리를 인하해라 하는데 뭐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언론이나 월스트리트 쪽에서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반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뭐 1,400여 곳에서 강력한 시위가 나오고 있고요. 핸즈 오프라는 것까지 지금 플래카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하락폭이 컸던 M7 기업들의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거겠죠.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완화 내지는 면제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오는 게 가장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이거는 피해야 되겠지만 벌써 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의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결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정말 최악의 사태로 간다 그러면 뭐 탄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책 기조가 약간 바뀌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전반적인 이슈들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종목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자들 역시나 M7 기업들입니다. 하단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어요. 그 안에서 테슬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지난 거래일 10% 넘게 네.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게 네. 신저가는 깨지 않았어요. 아. 예. 대부분의 M7들이 신저가를 깨거나 아니면 뭐 그런데 낙폭이 10% 두 자릿수였다는 건 뭐 대부분 M7들이 그랬고요. 네. 신저가가 217달러 뭐 그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 239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조만간 저는 도지 CEO에서 도지 수장에서 저는 사임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테슬라 CEO로 컴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최악의 구간에서 지금 그야말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투매가 세 번째 투매는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장 미국 증시가 개장할 때 한번 저는 그동안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놨던 거를 좀 한번 조금씩 매수에 나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찾아오는 미증시 개장 상황을 함께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두 번의 투매가 나왔다라는 점. 테슬라 한번 짚어봤는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브로맨스로 참 끈끈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브로맨스에 좀 균열이 갈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오피셜하게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유럽의 뭐 화상으로 뭐 나서서 얘기한 것들을 보면 동맹국가의 관계에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라는 멘트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도지 수장이라기보다는 테슬라 CEO로서의 멘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와 나를 세우지 않은 가운데 저는 사임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내각에서 지금 이거 관세가 잘못됐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외국 중국을 포함한 유럽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는데 저는 다만 최악의 국면은 피해가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M7 기업 가운데서 엔비디아 한번 짚어볼게요. 엔비디아도 참 낙폭이 큽니다. 7.36%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하락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엔비디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하고는 좀 다른 게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저점을 깼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92달러가 최저가였고요. 종가는 94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달러에서 100달러가 마지노선인데 그게 깨진다 그러면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테슬라와 다르게 엔비디아는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반도체 관세는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자동차 관세는 25% 부과가 됐는데 반도체 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봅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AI 반도체 이런 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TSMC라든지 뭐 암홀딩스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더 관망하시는 필요가 있겠다. 저점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저점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함께 관망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두드러졌던 M7 기업들 함께 진단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주, 이제는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브리핑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베트남이 대미 관세 0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 베트남으로의 좀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건 어떤 종목일까요? 트럼프가 이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하고 통화를 했었죠. 네.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면 관세를 제로로 낮추겠다. 조만간 만남을 기대한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련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나이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이키 생산의 50%가 베트남에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3%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관련주들이 뭐 룰루레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 생산된다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주가의 흐름이 하락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이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3% 정도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고요. 단발성 테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반등 시 매도 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1분기 동안에 상승률이 높았던 4개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CVS 헬스라는 종목이 있고 뉴몬트라는 금광채굴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AT&T라는 통신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어주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승률 상위 탑4에 들어갔었는데 저는 이제 그 관세 정책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낙폭이 컸던 M7이나 기술주를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관세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M7 흐름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